요양원에서 저는 계속 아버지 병실 쪽을 보고 있었죠. 그때 저는 너무 엄청난 것을 보고 말았습니다. 간병인이 저희 아버지는 아니었지만 옆에 있는 환자를, 잘 움직이지도 못하는 환자를 변을 치우는데 손으로 만진다는 이유로 그 환자를 주먹으로 마구 때리더라고요. 그 장면을 목격하고 제가 어떻게 아버지를 그 병원에 맡길 수 있었겠어요. 그걸 보자마자 처음 든 생각이, 이 병원에 아버지를 맡기면 우리 아버지는 무조건 돌아가시겠다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당신의 지혜로운 인생 후반전을 응원하는 지혜의 보물창고입니다. 오늘은 아버지를 요양병원에 모셔야 하는 한 자식이 자신의 경험을 담담하게 전해준 내용을 들고 왔습니다. 본인도 정말 모시고 싶지는 않지만 요양병원에 모실 수밖에 없었던 그 안타까운 심정이 드러나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럼 내용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지난 겨울 집 앞에서 고관절을 다치셨습니다. 전화가 와서 놀란 마음에 아버지를 데리러 갔을 때 넘어져 일어나지 못하는 아버지를 보면서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노인분들이 고관절을 다치면서부터 건강이 많이 안 좋아진다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 모습을 보니 그런 이야기들이 귀에 걸리면서 참 마음이 안 좋아지더라고요. 고관절을 다치신 후에 병원에 입원하셔서 수술을 하게 되셨죠. 움직이실 수가 없으니까요. 그런데 참 수술이 무서운 게 고관절이 다쳤대서 수술을 했지만 못 움직이는 건 그대로더군요. 수술이 고되셨는지 식사도 잘 못하시고요. 또 가장 힘들었던 것은 대소변을 가릴 수가 없었던 거였어요. 연세 드신 분이 한번 다쳐버리시니 의식주가 모두 그냥 망가져버린다는 것을 그때 처음 느꼈어요. 저는 저희 아버지가 수술하시고 병원에 입원하시면서 가장 어려웠던 점은 바로 간병이었습니다. 실제로 저희 자식들이 붙어있지 않거나 간병인이 없으면 대소변을 보실 수도 식사를 할 수도 없으니까요. 또 간병인을 구한다고 해서 마음이 편하지가 않잖아요. 어떻게 간병인이 자식만큼 저희 아버지를 잘 간병해 주겠어요. 그래서 저희는 자식들이 돌아가면서 간병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참에 집으로 모시려고 했는데 아버지의 건강 상태가 집에서 모실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어요. 때문에 우선 재활병원을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재활병원을 가려고 하니 병원에 입원하는 일도 여간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재활병원에서도 환자들을 받을 때 심사라는 것을 진행하고 욕창이 좀 있으시거나 지병을 갖고 계신 경우에는 재활병원에 입원하는 것도 쉽지 않았어요. 병원 입장에서도 관리에 한계가 있고 사망의 위험이 있는 환자들의 경우는 받지를 않는 것 같더라고요. 저희 아버지의 경우도 당뇨가 있으셨고 수술 후 몸 상태가 많이 약화되셨기 때문에 재활병원에서는 받아주지를 않았어요. 재활병원에서 거절을 당하니까 어쩔 수 없이 요양병원을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 부모님이 다쳐서 입원을 하시게 되면 종합병원이든 대학병원이든 할 것 없이 검사를 하고 수술을 하고 입원을 하게 되는데 그래봤자 2주에서 3주 길어야 한 달 이내 퇴원을 시킵니다. 그런 병원에서는 길게 입원을 시켜주지를 못해요. 그래서 요양병원이든 어디든 입원하시게 되면 미리 대비를 하셔야 합니다. 아무튼 이 요양병원이라는 곳이 저도 처음에는 잘 관리가 되는 곳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냥 하나의 예만 말씀드리면 요양병원으로 아버님을 모시게 되면 간병인들이 아버님이 변을 봤다고 해서 그때그때 갈아주는 게 아니에요. 기저귀를 채워놓았다고 하면 기저귀를 갈아주는 시간이 정해져 있단 말입니다. 예를 들어 식전 30분, 점심 전 30분 이런 식으로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나 되는 일입니까? 저희는 집에 아버지를 모실 수 없는 상황이라 일단 요양병원으로 왔지만 그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간병인들 손에 아버님을 맡길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당장 요양병원에 오긴 했지만 그분들의 돌봄에 아버지를 그냥 둘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형제들끼리 계속 돌아가면서 아버지를 돌보기로 하였습니다. 아버지가 그곳에서 그냥 죽어가시는 것을 보고 있을 수가 없었어요. 아무튼 제가 말씀드렸듯이 만약 부모님께서 수술을 하시게 되면 요양병원을 미리 준비해야 하는데요. 요양병원에도 급이 있습니다. 1급, 2급, 3급 이런 식으로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당연히 좋은 요양병원 보내드려야지 생각하시겠지만 모든 자식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겠죠. 하지만 좋은 요양병원은 대기가 정말 길단 말이에요. 쉽게 들어갈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미리 대기를 걸어놓고
병원의 구조나 의료진이나 이런 것을 빠르게 파악하고 움직여야 합니다. 저희는 아버지에게 정말 죄송하게도 이런 것들을 몰라서 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바람에 아버지를 3급 요양병원에 할 수 없이 모셔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우선 요양병원에 가자마자 담당 의사와 상담을 했어요. 제 여동생이 상담을 하는 동안 저는 계속 아버지 병실 쪽을 보고 있었죠. 근데 제가 그때 너무 엄청난 것을 보고 말았습니다. 간병인이 저희 아버지는 아니었지만 옆에 있는 환자를 잘 움직이지도 못하는 환자였는데 변을 치우는데 손으로 만진다는 이유로 그 환자를 주먹으로 마구 때리더라고요. 그 장면을 목격하고 제가 아버지를 어떻게 그 병원에 맡길 수 있었겠어요. 그걸 보자마자 처음 든 생각이 이 병원에 아버지를 맡기면 우리 아버지는 무조건 돌아가시겠다였습니다. 또 그 병원에 근무하는 의사가 한 이야기가 참 기억에 남는데요. 그 의사가 하는 말로는 저희 아버지가 85세이신데 그 정도 나이면 이제 소명을 다했고 아마 오늘 보는 아버지의 모습이 가장 건강한 모습일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의사라는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하나요? 저는 너무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를 모실 수 있는 다른 곳은 없고 일단 다른 곳을 찾기 전에 일주일만이라도 모셔두고 우리 형제자매들이 보초를 서가면서 아버지를 지키자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결정이 난 뒤에 수술한 병원에서 퇴원하실 때 아버지께서 소변줄을 달고 나오셨는데 육안으로 보기에도 소변줄의 상태가 청결하지 못해서 요양병원에 소변줄을 교체해달라고 얘기를 했더니 거기서는 또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요즘은 소변줄을 갈아 끼우는 추세가 아니라고요. 이게 말이 되나요? 갈아 끼우는 추세가 아니라며 바꿔주지 않으려고 하더라니까요. 저는 뭔가 이걸 갈지 않으면 큰일이 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 다음 날부터 아버지가 고열이 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다행히 마침 저희가 아버지를 모시고 싶었던 큰 요양병원에 갈 수 있게 돼서 그 후 아버지를 모시고 좋은 병원으로 옮기면서 저희가 생각한 게 하나 있습니다. 이제 아버지가 살았구나. 큰 병원에 딱 들어간 순간부터 의료진이 움직임이라든가 체계 자체가 달랐어요. 아까 요양병원에도 1급, 2급, 3급 등급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번에 모신 곳은 1급 요양병원이었고 규모가 큰 깔끔한 그런 곳이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지금은 아버지가 그곳에 머물고 계신데 저희는 지금까지도 아침, 점심, 저녁 식사하시는 거, 변 보는 거 이런 건 저희 자식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뉴스 기사를 보고 가슴이 참 먹먹해졌는데요. 신문 기자가 신분을 숨기고 요양보호사로 취업을 하고 요양병원에서 일을 한 뒤에 기사를 쓴 내용입니다. 그 기자가 쓴 헤드라인이 뭐였냐면 숨을 멈춰야 해방되는 곳 요양병원은 감옥이었다였습니다. 내용은 그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은 요양보호사의 도움 없이는 방에서 나올 수도 없고 밖에 나와서 햇빛을 쐬고 바람을 느끼는 그런 단순한 자유조차 누릴 수 있는 곳이 아니라는 겁니다. 노인들은 오후에 잠깐 한 번씩 그것마저 일주일에 2~3번 거실에 나와 있다가 들어가는 게 전부인 곳이다. 이런 내용의 기사를 봤는데요. 정말 공감합니다. 식사 시에도 빨리빨리 먹어야 하고 그 소화 안 되시는 분들이 주어진 시간 내에 식사를 다 안 하면 그냥 들고 가버립니다. 저는 그것을 직접 경험한 환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가슴이 먹먹해지면서 얼마나 괴로울까라는 생각이 들고 인생을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변을 봤을 때, 소변을 봤을 때 방치되는 경우도 정말 많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욕창이 있으셨기 때문에 대변이나 소변이 방치되면 감염이 될 수도 있고 치명적인 결과가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 일상을 조금 뒤로 미뤄두고 아버지를 24시간 붙어서 간병하고 있었는데 그러면 그 같은 방에서 일하는 간병인이 좋아할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간병인과 트러블도 생겼지만 하지만 아버지의 건강 하나를 보면서 열심히 버텨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한 곳에 가두거나 모아둔 곳을 일반적으로 수용소라고 하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그 뉴스 기자는 요양병원의 모습을 보고 딱 수용소라는 표현이 알맞다고 했더라고요. 뭔가 치료를 한다기보다는 그냥 스스로 목숨을 거둘 때까지 가둬두는 곳. 그런 느낌이 더 커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매일매일 아버지를 간병하는 과정이 자식으로서 너무 힘들어요. 그렇지만 저희 자식들이 하루도 멈추지 않고 아버지에게 가는 이유는 거기 있는 간병인들이 자식만큼 아버지를 돌봐주지 않기 때문이에요.
진짜 보호자가 되어 건강 상태는 어떤지, 식사는 입맛에 맞는지, 대소변은 어떤지 잘 봐주고 있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말은 요양병원이나 요양원은 최대한 모시지 않는 것이 좋고요. 저희처럼 불가피한 상황으로 가실 때에는 요양병원에도 등급이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높은 등급을 미리 준비하셔서 들어가는 걸 추천드리고, 또 의료진이나 시스템을 꼭 체크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는 간병인이 있다면 절대 간병인의 마음을 상하게 하거나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저희 부모님이 손해보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부모님의 건강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으셔야 하고, 반드시 주치의를 직접 만나서 어떤 상황인지, 어떤 상태에 놓여 있는지 들으셔야 합니다. 부모님이 의식이 없으신 분들은 어쩔 수 없지만, 의식이 있어서 얘기를 나눌 수 있다면 지금 상황이 어떠어떠한지, 지금 있을 만한지, 뭐 어려움은 어떤 게 있는지를 항상 꼼꼼하게 챙기고 살펴드려야 해요. 참 어려운 일인데요. 아무튼 마무리하자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요양병원에 혹시나 모시게 되면 어쨌든 건강에 대한 케어는 가족들이 붙어서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절대 병원에 맡기시지 말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환자를 때리는 간병인도 봤다고 했잖아요. 혹시나 이런 것도 잘 살펴보셔야 된다는 거 잊지 않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지금 부모님을 요양원에 보내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망설이고 계신 분들이 참 많으실 것 같은데요. 부모님의 상태를 잘 알 수 없느니 꼭 집에서 모시는 게 무조건 좋다고 말씀드릴 순 없지만, 만약 요양병원 혹은 요양원에 가신다고 하면 자주 매일 시간 될 때마다 가셔서 돌봐주시는 게 정답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가셔서 부모님께서 앉으실 수 있으시면 휠체어에 데리고 햇빛도 최대한 보여주세요. 햇빛을 못 보고 병실에만 누워있게 되면 정말 건강도 안 좋아지고 사람 기운이 다 없어져 버리니까요. 그래서 저희는 아버님 몸이 견디는 한 최대한 오랫동안 햇빛을 볼 수 있도록 해드렸습니다. 이야기가 하다 보니 많이 길어졌는데요. 어디선가 저와 같은 경험을 하고 계신 여러분, 또는 저와 이런 경험을 하기 전에 많이 망설이고 계신 분들이라면 이 영상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리고 부모님을 뵈러 갈 때는 항상 화사한 옷으로 입고 가시고, 안 좋은 일이 있거나 슬퍼도 부모님을 뵐 때는 항상 웃는 얼굴을 보여주세요. 여러분들도 잘 아시죠? 보호자의 마음 상태가 환자에게도 전해진다는 것. 그래서 저는 항상 밝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찾아뵈려 합니다. 여러분들은 부모님의 얼마 남지 않은 시간들을 좀 더 행복하게 만들어 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제 시행착오를 들으시고 여러분들께서는 실수를 줄이실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식들 마음으로는 집에 모시고 싶지만 이렇게 어쩔 수 없는 상황 때문에 요양병원에 부모님을 모셔야 하는 분들이 참 많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이분은 덤덤하게 본인의 경험을 전해주셨지만 중간중간 나오는 경험에서 참 마음이 많이 아팠겠구나 지레 짐작하게 됩니다. 아마 모든 자식이 같은 마음이실 텐데요. 이분의 경험을 밑거름 삼아 혹시 부모님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으시다면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사랑합니다. 당신의 지혜로운 인생 후반전을 응원하는 지혜의 보물창고였습니다.